4월 24일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는 피츠버그와의 더블헤더를 포함한 이 3연전에서 아쉽게도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타격에서의 부진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던 이 디트로이트인데, 이 직전 경기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9개의 안타를 쳐내고도 단 2득점만을 올리면서 이 득점 효율을 상당히 안 좋게 가져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격의 흐름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인데, 이 분명히 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팀 타율이죠. 이 팀 타율도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내일 경기에서 누가 큰 거 한 방을 때려주지 않는 한 많은 대량 득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의 안 좋은 점은 이 탈삼진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죠. 이 탈삼진이 많다라는 것도 타격에서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 기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캔자스시티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9회 말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의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안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이 메리필드의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 이 솔라가 4만타를 찍어내며 분명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타율이 2할 8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꾸준하게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내일 경기만큼은 눈 감고 찍어먹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해한 경기가 되는데요. 이 타자들의 타격감을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누가 어느 중요한 상황에서 큰 거 한 방을 때리느냐가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내일 경기에서 타격에서 양 팀의 평균적인 기대치를 가지기에는 상당히 저조한 타격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선발 투수는 마이즈와 마이너로 발표가 났는데, 이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경기 등판에서 16이닝 동안 이 3.38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1승 1패를 하고 있죠. 이 탈삼진은 13개 정도로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은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점을 말하자면 역시나 제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점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 무사사고 피칭을 하긴 했지만 5이닝 동안 피홈런 3개를 허용하면서 5자책점 7피안타를 기록했을 만큼 이 피장타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 내일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네소타와 휴스턴을 상대로 등판을 해서 이 피홈런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했고, 이 휴스턴을 상대로는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을 피칭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95마일의 빠른 공과 88마일의 슬라이더, 88마일의 체인지업은 이 상당히 위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안타율이 조금 높게 나왔던 이 직전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것이 직전 2경기가 본인의 기량인지 아니면 강타선을 만난 오클랜드를 상대로 했던 모습이 이 자신의 진짜 기량인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판가름해야 될 것 같죠. 여전히 이 피장타율과 피안타율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캔자스시티가 이 직전 경기 보여줬던 정도의 타격감만 보여줘도 이 마이즈를 어느 정도 공략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기량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한 2에서 30점 정도에서 막아주지 않을까 정도로 이 디트로이트의 이 마이즈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인 마이크 마이너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3경기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2이닝을 던져서 12개 탈삼진을 쏟아내고 있는 마이너인데, 이번 시즌 직전 경기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5.2이닝 동안 홈런 2개 허용하고 7피안타 4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내려갔죠. 이날 패전을 결국 기록하고 말았고, 그나마 좋은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점이라면 무사사고 경기를 했다는 점. 하지만 이 직전 2경기에서는 4사구가 각각 3개씩 나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텍사스를 상대로도 좋지 못한 경기를 했었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는 그나마 1자책점으로 좋은 피칭을 해줬지만, 이 직전 경기에서 다시 한번 토론토를 상대로 무너졌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구속면에서 마이즈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며, 어떻게 보면은 내일은 마이너가 조금 더 힘든 상황에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의 장점은 이 빠른 공의 회전력입니다. 구속이 91마일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 회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의 위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이 위력이 맞았을 때 타구의 반발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한다라는 강점은 가지고 있는 마이너이기에, 이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이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지 그 부분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2에서 30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펜 상황을 보면 이 불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나마 소토와 그 다음에 레인지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이 디트로이트의 마운드 불펜이지만, 이 다른 투수들이 너무나 크게 무너지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 불펜 상황이죠. 내일도 마이즈가 긴 이닝을 버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캔자스시티가 이 후반에 디트로이트를 공략해서 이 타격의 집중력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인지와 소토가 버텨주려면은 결국 한 7이닝 정도는 선발이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즈가 그런 기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앞선 한 5이닝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결국 6회와 7회가 위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 불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이 디트로이트의 불펜인데 내일 경기에 바로 그것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 중반의 이 득점은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되는 디트로이트의 불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캔자스시티는 그래도 물량 공세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 어느 정도 자기 기량을 펼쳐주고 있는 투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캔자스시티이기 때문에 이 클러치 싸움에 간다면 경기 중후반에 갈 때는 결국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캔자스시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여전히 한 1점에서 2점 정도의 실점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보다는 불펜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현재 캔자스시티의 불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을 마무리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불론이 상당히 많아지고 실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 이 캔자스시티가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도 경기가 중반으로 갈수록 좀 더 유리해지는 건 캔자스시티지 않나라고 불펜과 선발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도깨비 같은 타격을 보여주는 양팀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를 정리하면 결국 큰 거 한 방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타격에서는 거의 눈 감고 집어먹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교를 해야 되는 건 투수력인데 그 투수력에서 선발에서는 그나마 앞서는 게 오히려 이 디트로이트 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캔자스시티가 불펜에서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펜에서 앞서는 점이 캔자스시티가 상당히 강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직전 경기에서도 캔자스시티는 경기 초반보다는 이 중후반의 집중력을 타격에서 보여줬던 만큼 이 어느 정도 불펜이 버텨준다면은 경기 후반에 이 캔자스시티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오버로의 접근 또는 이 캔자스시티의 승리 사이드로의 접근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오버를 메인으로 잡고 캔자스시티를 승리를 사이드로 잡아서 접근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와 오클랜드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직전 분석 영상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모어는 직전 경기에서 이 마이애미와 경기에 3대 0으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이날 볼티모어는 단안타 4개만을 기록했고 이 로저스에게 4개 허용하고 불펜에게도 꽉 막힌 모습을 보이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패배를 하고 말았죠. 이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만시니도 침묵을 하고 있고 이 타율은 어느새 1할 9푼 4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티모어에는 지금 핵심적으로 타격에서 이 선봉대 역할을 해줄 중심 타선이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이 현재 타점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워 보이는 이 팀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오클랜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투수력이 조금 많이 약한 오클랜드이지만 이 방망이에서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 최근 오클랜드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도 이 미네소타를 상대로 이 연장 승부 끝에 13대 12로 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 타격에서만큼은 어떤 일가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오클랜드이죠. 이 중심 타선에서 로울이랑 올슨이 이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분명히 팀의 어느 정도 득점 생산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현 상황인데 어느덧 12승 7패로 놀라운 상승세를 찍고 있는 오클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타선에서도 잘해주고 있는 이 브라운이 존재하고 있고 이 타선에서 어느 정도 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오클랜드 타선이죠. 이 타선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내일 경기에서 분명히 오클랜드는 타선이 더 볼티모어보다는 기대치가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발은 어떨까요? 내일 볼티모어는 이 로페즈 그리고 오클랜드는 어빈이 등판을 합니다. 먼저 이제 조지 로페즈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시즌 이 3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평균자책점 8.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던 이 로페즈였지만 이 상대팀이 텍사스라는 점이 좀 아쉽죠. 이날 솔로 홈런 2방이 유일한 안타 2개였고 이게 모두 2점의 자책점으로 이어졌던 이 로페즈였습니다. 탈삼진도 8개나 잡아냈던 만큼 준수한 피칭을 해줬지만 그 전에 상대했던 이 보스턴과 양키스를 상대로는 여전히 피홈런 각각 1개와 2개를 허용하고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이 4자책점과 7자책점을 기록하며 분명히 부진에 빠져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로페즈였죠. 이 94마일의 빠른 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로페즈이며 이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는 이 로페즈입니다. 82마일의 빠른 고속 커브를 던지는 만큼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너무 장타율 자체가 너무 높은 이 로페즈에게 내일도 오클랜드의 강타선 앞에서 이 피홈런에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 로페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이 콜 어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경기 나와서 1승 2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6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활약을 했고 이 첫 번째 등판을 제외하고는 계속 5이닝 이상을 책임져주며 이 선발 역할은 조금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앞선 2경기에서는 모두 4자책점을 기록했던 만큼 이 자책점에 있어서 분명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이 어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구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탈삼진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타자를 맞춰잡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빈이죠. 이 91마리 패스트볼이 위력을 조금 줄인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잘 원하는 코스에 던져 넣으면서 타자들을 맞춰잡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투수 모두 피안타율이 2할 중반대로 어느 정도 비슷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이 로페즈가 오클랜드의 방망이에 한 번 더 혼이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듯하는 이 내일 선발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내일 만약 타격전이 일어났을 때는 양 팀의 불펜에 대한 불안감은 뭐 딱히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량이 있는 투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결국 클러치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가 좀 핵심적이죠. 이 클러치 싸움에서는 내일 경기를 뒤집는 것은 서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죠. 볼티모어의 경우에는 플라이를 포함해서 레킨스, 플러코 그리고 썰서 거기다 마무리 발데즈까지 이 마무리 불펜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볼티모어입니다. 이 스커터 7경기 나와서 2.57이면 준수한 경기를 해주고 있고 분명히 이 필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더 많은 수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추격 시에도 분명히 이들이 나와서 경기 점수차를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한 1에서 2이닝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구에라를 포함해서 이 패킷 그리고 퍽 거기에 이 마무리 트리비노까지 많은 불펜 자원들이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웬드 캐리 나와가지고 롱릴리 플러스의 활약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죠. 최근에 들어서 조기 강판당하는 1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하는 경기가 많아졌는데 그 경기로 인해서 최근 감을 조금 더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웬드킨을 조금 더 이닝을 끌고 가게 해주면서 이 감을 이어주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오클랜드가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분명히 3명 이상의 잘 던지고 있는 이 페이스 좋은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내일 클러치 상황에서 양팀이 점수차를 더 벌어지게 놔둘 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죠. 따라서 이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는 팀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이 내일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하자면 내일 경기는 1회에서 5회 사이에 경기가 결정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먼저 리드를 잡는 팀이 내일 승리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불펜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이 다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에서 1회에서 5회 경기 초중반의 리드를 누가 챙겨갈 수 있느냐가 핵심적이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오클랜드가 앞서는 게 맞고 양 팀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비교해봤을 때 볼티모어는 지금 타격에서 너무 부진하고 있고 오클랜드는 더 뛰어난 이 발돋움을 한번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만큼은 이 오클랜드가 타격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고 선발 투수의 기량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불펜의 기량에서 역전이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타격에서 앞서는 오클랜드가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고 그 리드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오클랜드의 승리를 바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4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파베이가 직전 경기에서 로열스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던 경기를 보였습니다. 이 8대9로 접전 상황 끝에 이 9회 말에 끝내기 패배를 선사하고 말았죠. 이날 경기에서 이 매도우스를 포함해서 이 웬들까지 좋은 타격을 보여준 타자들이 많았지만 이 템파베이의 타격은 이 집중력을 보이는데 이 1회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1회에 4점을 뽑아내며 리드를 가볍게 잡아가나 했지만 계속해서 추격에 이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고 결국 캔자스시티에게 7회 4점, 9회 2점을 헌납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이 타격의 흐름에 물꼬를 텄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내일 선발 투수를 생각한다면 템파베이가 이 하루의 휴식기 뒤에 다시 그 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죠. 이 토론토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또 레드삭스를 상대로 6대3의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격감이 역시나 이 게레로 주니어는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이 다른 타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토론토가 안타를 10개를 뽑아내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양팀 모두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선발들을 생각한다면 타격은 조금 더 조용해질 것 같죠. 팀의 선발 투수는 템파베이는 글라스노 그리고 토론토는 마츠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글라스는 4경기 나와서 2승 0패 0.73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이죠. 24.2이닝을 던져서 탈삼진이 무려 36개일 정도로 이 탈삼진율이 압도적인 글라스노이며 97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면서 타자들이 공을 거의 치지 못하게 던지고 있다라고 언터처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는 글라스노입니다. 이 변화구 자체가 너무 각이 좋기 때문에 이 타자들이 슬라이더와 커브의 수준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방망이가 계속 헛돌고 있죠. 이 슬라이더가 88마일인데 커브가 84마일, 85마일까지 나오면서 이 글라스노의 공은 이 각도가 큰 떨어지는 공 2개 하나가
이 두 개가 굉장히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글라스노의 공은 쉽게 필드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분명한 호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발 투수는 이 마츠입니다. 이 세 경기 나와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면서 1.47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마츠이죠. 이번 시즌 토론토의 류현진에 이은 2선발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약은 류현진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매 경기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이 피홈런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츠는 피홈런 단 하나를 허용하고 매경기 6이닝 이상을 던져주며 이 1실점씩만 하고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죠. 이 95마일의 빠른 공과 86마일의 체인지업, 78마일의 커브볼, 그 다음에 87마일의 슬라이더를 굉장히 균일한 이 비율로 포피치를 가져가고 있는 마츠인데 굉장히 이 피안타율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0.148, 1할 4푼 8리라는 피안타율은 이 글라스노가 기록하고 있는 1할 8리라는 기록과 근사치에 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으며 탈삼진 능력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분명히 메이저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빠른 볼의 직구 그리고 커브볼의 이 회전력에 있어서는 조금 위력이 덜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번 시즌 이 토론토에서 1선발 같은 2선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마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기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위를 가지고 있죠.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이 템파베이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 휴식기가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불펜 실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불펜들의 방어율이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많이 치솟은 느낌입니다. 이 페번크도 어느 순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고 이 카스틸로도 두 번의 블론 세이브가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템파베이 불펜을 상대로 토론토가 이 중심 타선에 걸려들었을 때 과연 얼만큼 공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최근 템파베이 불펜은 분명히 분위기 반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반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아직까지도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는 투수들이 질비한 가운데 이 토론토의 불펜은 어느 팀과 비교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상위권의 모습의 불펜이기 때문에 이 토론토의 불펜이 오히려 리드를 잡고 있는다면 더 템파베이보다 최근 상황에서는 이 안정감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는 아무리 봐도 정리를 하자면 결국 언더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게레로 주니어가 아무리 잘 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글라스노를 상대로 그것을 기량을 뽐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 마츠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템파베이의 타격감이 마츠를 그렇게 한 번에 대량 실점으로 무너뜨릴 만큼 위력이 있다라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클러치 싸움을 갔을 때 불펜도 기량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할 때 오히려 글라스노가 내려가고 8회 9회 기회가 나온다면 토론토가 이길 수 있는 기회도 보일 만큼 이 누군가의 승리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내일 경기입니다. 이 결국 많은 이 기준점이 너무 낮게 나올 것도 예상이 가긴 하지만 그 낮은 기준점에도 결국 선택지는 언더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양 팀의 타격감 중에서 분명 템파베이가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마츠와 토론토의 불펜은 분명히 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에 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죠. 따라서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 낮은 기준점에도 분명히 언더는 추천드릴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